4년 정도 해외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 해외 출장을 간 장소가 인도였습니다. 1년 정도 일을 했었고 말라리아를 걸리게 되는데 마침 너무 몸이 아프고 열이 나서 본사에다가 말라리아 걸렸다고 하니 저는 돌아오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 약 물고 버티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께 연락했는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조차도 그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좋지 않게 그 현장에서 전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국내에 이제 왔습니다. 인도 프로젝트에서 사실 많은 역할을 하고 보상도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리고 버텨라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요.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이 회사에 왔는데 건축 인테리어 설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한국에서 정말 이름 있는 회사였고 여기에서 배우면 어느 정도 제가 나와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뭔가 인테리어 업체를 차린다거나 사업적으로도요? 그 정도 생각까지 하고 입사를 했는데 막상 해외에만 계속 보내고 본사에 와서 좀 더 배우려고 생각했는데 본사에서도 그런 정치 싸움이나 요소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부서가 크진 않았는데 제 사수인 부장님이 대하는 게 녹록치 않았고 인격적인 한 조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데 들어왔네 갈궈야지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적응이라는 단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4년 정도 있으셨다가 사무직을 이제 새롭게 배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얘는 4년차, 5년차가 됐는데 적응을 못한다, 업무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폭언을 받으셨던 거고 결국엔 저는 소모품으로 많이 느껴졌고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는 어디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이거를 할 거면 차라리 조금 공부를 해서 작은 회사더라도 그런 쪽의 회사를 입사를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1년 안 되게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퇴사를 하고 설계를 알려주는 학원을 등록을 해서 1년 안 되게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시간이나 돈을 투자해서 배우신 거네요, 이제. 이제 입사를 1년 후에 하게 되는데 디테일하게 직무나 업무 차원에서는 그게 경력이 없었던 거죠. 신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30 중반이었고요. 입사가 가능하다 경력이 아니라 신입 연봉으로 신입 연봉이 이제 3,200 정도가 됐습니다. 원래 얼마 받으셨었죠? 원래 6,000에서 7,000 정도 받았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연봉이라는 부분이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요. 툴을 이용하는 업무를 저는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랑 취업했던 동기들이 최소 10살 이상의 차이가 났었고요. 거기서 오는 그런 좀 현타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없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웬만큼 멘탈이 약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무시를 당했어요. 10살 이상 차이 나는 친구들한테 이것도 못하냐는 무시도 당하기도 했고 그거를 위에 팀장님한테도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퇴근을 안 하고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또 거기서 받게 됩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사실. 나보다 평균 10살 아래인 친구들도 무시를 하고 팀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평가를 받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걸 들었을 때 사실 많은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가 이제 저를 불러서 평가하면서 지금 있는 신입의 연봉보다 더 낮게 받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그럼 그냥 나가라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연봉을 제가 3,200이라면 1,000만 원 낮춰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라는 이제 얘기를 했죠. 현장 관련된 일을 하면 5,000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경력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반영이 안 되고 돈은 낮춰야 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저한테 생기면서 이거를 극복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 부분이 힘들었던 거죠. K디자인이 있을 때부터 미국 주식을 조금 했습니다. 벌었던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제 주식이랑 같이 맞물려서 있었고 디자인 회사를 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이제 코인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코인으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엑시트 한번 해보자. 예, 엑시트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면 이런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한편으로 투기를 하게 된 거죠. 모아놓은 주식 현금 1억 5천에 더 대출을 받아서 정말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4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퇴사를 했을 때 코인이 문제가 생겼고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보신 거예요? 4억이 조금 넘었고요. 빚으로 만든 돈은 이제 3억이 넘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백수인데 빚이 3억이 있었던 예,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백수 상태에 빚이 3억 2천 정도. 멘탈이 나갔습니다. 멘탈이 나갔고요. 계산을 해봐도 어떤 생각을 해봐도 이 상황을 저는 극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백수였죠. 수익도 없는 상태였고 빚이 3억이 넘었는데 이제 다음 달 막상 생기는 빚이 이자만 해도 600만 원이 넘었던 거죠. 그래서 통장에는 완전 빵원이었고요. 네. 통장에 아예 돈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더 안 좋은 최악의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구나 정도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족한테는 좋지 않지만 유서도 쓰고 제가 산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동생한테 발견이 돼요. 가족들이랑 이제 상봉을 하고 동생이 이제 결단을 하고 저한테 이제 1억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자를 내야 됐었고 저는 이제 피해를 가족한테 어느 부분은 줬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도 어떻게든 살 길이 있겠지. 근데 이제 막막했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중학교 때 친구가 설계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기로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봉이 이제 3천만 원 조금 넘었었고요. 계속해서 다운됐던 거잖아요. 예. 내가 꿈을 찾고 아무리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자존감이나 이런 저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게 코인 일이 터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의 바닥까지 가요. 왜냐하면 다 포기하자라고 하는 순간까지 가거든요. 그때의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회사에서 일을 할 당시에도 그냥 그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자리를 준 것만 해도 되게 감사했어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을 했고 다만 이제 이자가 저한테 너무 컸기 때문에 친구 회사에서 받는 돈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됐죠. 우선은 제가 코인 할 당시 들었던 특강이 구매대행 특강이었는데 강남에서 무료로 하는 특강이었고 그때 당시는 들은 걸로 끝났죠. 막상 이런 빚이 생기고 갈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택배 알바, 대리운전도 있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돈으로는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티끌모아 티끌인 느낌이잖아요. 더 심해지는 거죠. 더 악순환이 될 것 같고 구매대행 사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구매대행 관련된 사업을 한번 도전해보게 됩니다.